자, 어제 김의겸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저는 당연한 건데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한겨레 신문 대기자로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이때 역할했던 걸 빗대해 가지고 글을 쓰던데 제목이 이제 그거예요. 조국 재판의 태블릿 PC. 요게 이제 다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증거 조작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그 김의겸 의원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인터뷰도 하던데요. 네. 이거 보고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김의겸 의원은 5월 10일 날 있을 정경심 재판을 언론이 좀 주목을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제 김의겸 의원이 이 글을 쓰고 나서 몇 시간 열려가지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단 한 건도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뭘 이상한 소리를 쓰면 막 수백 개 기사가 나오는 거랑 완전 대비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을 주목하면 안 되는 거야. 보통 같으면 이런 경우에 김의겸 의원의 이런 페북글을 비판이라도 할 것 같은데 아예 그 보도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한 말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가 위조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들이 다 지금 증거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예전에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언론들이 보였던 행태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들의 스탠스가 우리 진영에 정말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이 김의겸 이제 그거는 정리하고 김의겸 그 의원 그 이제 글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정경심 교수님이 2013년도 6월 16일 날 방배동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증거가 예를 들면 그 IP 주소, PC가 있었던 주소를 보니까 그 방배동이 아니더라.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접속 시간이 접속한 것이 사실은 접속한 것이 아니고 그 파일을 보는 시간이었다.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2013년도 6월 16일 날 방배동에서 우리 이제 정경심 교수님이 아들의 상장 중에 밑에 부분을 오려서 붙여가지고 딸의 상장을 위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PC가 지금 그 시간대에 방배동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동양대 위조 표창장 위조 사건은 무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의겸 의원의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는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국회의원 김의겸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려 짐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최순실 태블릿에 관련돼서 그 기자로서 활동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기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이거 같아요. 그 대강의 내용은 받아서 적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유해라.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사유해서 이게 과연 정합성이 있냐를 따져야지 그냥 검찰에서 불러준 거 너희들이 받아쓰기 하면 그게 기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뒤에 그 제시하는 게 범행 도구. 이게 컴퓨터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 이 지문이라는 게 지금 IP 접속 시간, 그 다음에 위치 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사고해서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쓰기 때문에 일방적인 소리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그 기자들의 맹성을 촉구하는 그런 글을 적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정경심 교수 항소심 시작할 때 이미 이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게 나왔는데 또 최성애 건 관련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언론사들은 사실상 외면하면서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는 형태로 이 사건을 지금 점화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인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나라도 이거를 좀 이슈 중심에 놓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5월 10일 날 열릴 항소심 공판이 조국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만큼의 폭발력은 아닐지라도 조국 사건이 이 재판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게 올라온 지 몇 시간 지나도록 검색했더니 진짜 단 한 건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자라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공범의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거 자체를 언급한 순간 자기들이 그동안 썼던 기사 내용들이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민주당 더 민초 의원님들 보고 있나?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다른 당인 거잖아요. 우리 친척 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당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약간 언론에서 주목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앞장서셨는지, 오히려 이제 와서 뭐 조국 장관님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마음이 아프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뭐 내부 갈라치기라든지 뭐 내부 총질 이런 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진짜 중요한 부분 같아요. 김우겸 의원이 이 글의 핵심은 대략 비유를 들어주면서 5월 10일 날 재판을 주목해달라, 보도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프레임에서는 딱히 그렇게 막 공격할 만한 부분도 없는 상태로 굉장히 숙고해서 쓴 글이에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일 이제 걸리기 싫어하는 프레임이 뭐 그 조국 그래서 편드는 거냐 어쩌나 저쩌나 이런 건데, 최근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조국 사건은 수사가 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슈화 점화시키지 않고 공격도 잘 안 해요. 이슈에서 일부러 빼버리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저번에 그 전당대회 하던 나오신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런 형태로 해서 2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론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 역할인데, 이 김우겸 의원이 이거 굉장히 숙고해서 그런 공격의 프레임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뭔가 그 재판 5월 10일 재판을 여론의 관심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저는 보이거든요. 진짜로 박수 보내고 민주당 국회의원 좀 노력 좀 하세요. 이거 10명, 20명, 30명이 이거 이슈 제기하면요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이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자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 정경심 교수가 그 범행의 도구라는 PC를 그 방배동에 두지 않았다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관심 갖자고 한 건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멀어지면 정말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 단신 처리가 끝내버리고 너무 슬프잖아요. 웃기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 나왔는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우겸 의원의 주장을 인터뷰로 받아준 방송이 하나 있어요. BBS입니다. BBS. MBC, KBS는 뭐하니? 근데 그 김우겸 의원이 이제 이 사회자 박경수 보도국장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그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PC가 방배동 자택에 없었다는 걸 알고도 검찰이 은폐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애둘러서 말한 것 같고, 사실은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를 계속해서 파이팅하면서 끌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게 예를 들면 그 2013년도 6월 16일 날 이전에도 그 문제의 컴퓨터가 방배동에 있었을 것 같고, 애초에 그 2010년 6월 16일 한 2달 후에도 컴퓨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2013년 6월 16일 날 방배동에 컴퓨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1심에서 검찰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항소심에서 나온 거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즈음에 방배동에서 없었을 거라는 증거가 나왔는데, 그거를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알고도 검찰이 은폐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김의겸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게
이미 확보하고 있던 자료들을 1심 끝날 때쯤 던져줬다는 거잖아요. 뭐 얼마 시간 안 저기 얼마 1심이 끝나기 얼마 전에. 그래서 변호인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1심이 끝났다고 하는데 진짜로 처음부터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예를 들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즈음에 방배동에 PC가 없었다는 사실들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여기 이제 사회자가 묻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 공소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죄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실을 이제 물어보니까 이 증거들은 몰랐던 거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몰랐던 거다. 1심은 이걸 모르는 상태로 검찰의 증거만으로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그 타임라인처럼 정해져 있는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마치 그 새벽 시간에 뭐 접속한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보여준 포렌식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1심 재판부는 몰랐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의 객관 의무. 그러니까 어떤 증거랄까 이런 게 있을 때 변호인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 객관 의무를 저버린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 자체는 당연히 무죄일 뿐더러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조작했다면 김우겸 의원도 이런 이야기예요. 그 제출했던 증거가 위조되거나 또는 은폐됐을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됐다. 위조라는 표현을 써요. 국가기관의 검사가 위조라는 가능성을 써요. 은폐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면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경심 교수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작하거나 은폐한 검사들은 공수처에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는 시원하게 들리죠 이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김의겸 의원님이 우리 방송 보시나요? 왜냐면 지난주인가요? 우리 변호사 정변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하나가 그 1호 수사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은 증거를 조작을 하고 혹은 뭐 어떤 재판에서 어떤 정말로 무죄가 나중에 그때 당시 유죄였는데 나중에 무죄가 됐어도 검찰은 전혀 어떤 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벌이라는 게 꼭 뭐 어떤 뭐 징역 이런 게 아니라 인사고과나 이런 부분들 다 지나고 난 일이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자체가 죄라면은 어떨 때 뭐 김학의도 뭐 불법 출금 금지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건 바로 조사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그 인터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국 장관의 뭐 공정 훼손, 뭐 공정의 사회적 공정에 상처를 준 것에 관련돼서 사회자가 질문했는데 그 문제를 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핵심은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 혹은 조작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검찰이 마땅히 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검사의 객관성 원칙 그리고 충분한 증거를 그 변호인에게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증거는 제시하고 그것도 열람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증거는 은폐하고 은닉하고 그래서 본질과 다르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지금 문제 제기해서 이게 만약에 공수처를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건 공수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지금 꺼내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애둘러 말하니까 공정성이지. 정경심 조국 가족은 유죄가 돼야만 하는 검찰의 표적 수사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조국 내는 유죄를 맞아야 되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보는 게 우리 정확한 시각인 것 같고 그걸 애둘러서 이제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공정성 이야기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의 수사는 또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아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김우겸 의원의 이야기를 제가 제 주위에 이런 거랑 상관없는 분에 살짝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진짜요? 정경심이 표창장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은 5월 10일 날 재판에 주목하라. 보도해 달라 이런 거거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변호인과 뭐 정경심 교수 변호인과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동선이 겹치면서 이게 또 한 2주 연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죄여야 됐고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올리지 못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사모펀드 문제였습니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뇌물을 받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 검사들 사이에 떠돌던 그 루머를 근거로 해서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반대를 했지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서 각종 무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고소고발이 시작되니까 일제히 막 한꺼번에 30군데 그다음에 다 합치면은 거의 100군데 가까운 압색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지만 사모펀드 같은 그 뭐 수백억 수천억이 걸려 있는 건 다 무죄가 나왔고 그중에 하다 결국엔 입시비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위조해서 부산대 의전원 들어갔다. 이게 가장 코어의 사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경심 교수는 방배동에 있었고 그 컴퓨터는 사실상 방배동에 없었다가 핵심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진짜 공평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공평한 검찰이었다면 처음에 그렇게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할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공평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또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이렇게 지금 다른 자료가 있는데 PC가 방배동에 없다는 다른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그냥 PC가 방배동에가 있는 것처럼 해서 기소를 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정경심 교수가 이 사건을 표창장 조작을 할 범행의 동기가 없다니까요. 네. 달라고 하면 되는 상장을 굳이 컴맹이 갖다가 이 조작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나서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은 SBS가 보도하기, 압색도 하기 전에 표창장 뭐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3일 후에 USB를 집어넣고 뻥났다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내가 봤을 때 이 검사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근데 검찰이 이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큰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스모킹건이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각인됐을 때 오히려 정치인들 무슨 뭐 금품에 관련된 비리보다 세상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혼자 밤에 앉아가지고 표창장 위조하고 있어. 그게 진짜로 서울대 뭐 정도 된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있으나 마나한 표창장을 컴맹이 어떻게 그걸 앉아서 위조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디지털 증거도 그렇고 범행의 동기도 없는 사건이야. 요거를 법원이 유죄로 때리는 이 부분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조작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검사들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이 사건을 보면 그냥 그 외국어 센터장이었잖아요. 학교 내에 상당한 보직이 있고 채성에는 이렇게 학력이 좋고 외국어 학위도 있는 교수가 동양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그걸 이용해서 재벌로부터 돈을 좀 학교에 그 필요한 자금을 받으려고 이런 명망가 좀 괜찮은 교수들을 초빙해서 있는 상태에서 나 표창장 하나 주십시오. 이거 하면 그냥 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총장이 이거 어디에 쓰려고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표창장을 1년에 뭐 예를 들어 5개, 10개 발행했다면 심사 과정을 거치겠지만 1년에 뭐 수백 개를 발행하는 그 표창장을 우리의 표창장 하나 주십시오. 뭐 봉사활동 했는데 그러면 그냥 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조작까지 해서 그 직원은 또 이렇게 표창장이 발행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말 그 컴퓨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작했다 하는 것은 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네.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 만들어내는 게. 최성의 얘기는 따로 할게요. 섹션을 따로 나눠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때 당시 재판할 때도 검찰의 행동이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뭐 저는 뭐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때 등사 연락 같은 경우도 최대한 미루고 오히려 재판관이 왜 그거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할 정도로 미루고 이렇게 뭔가를 숨기려고 했었던 검찰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이제 2심에서 변호인단들이 찾아냈다라는 것은 정말 검찰들은 이번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이것 자체가 만약에 무죄라든지 법원에서 이거 변호인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은 정말로 좀 징계라든지 이런 예. 걸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 장관 내가 사모펀드에 10억 원 넣었다가 한 푼도 못 건졌고요. 부동산 투기했다는 증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그 서초동 아파트 있잖아요. 2003년부터 거주를 했어요. 2019년에 재건축 승인 받으니까 권력형 비리로 몰아버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국산 중저가 안경을 수백만 원짜리라고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어요. 조민 씨 아반떼 승용차를 포르쉐로 둔갑시킨 신문도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중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에 받은 부분만 따로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검찰이 조작해서 나중에 재심하고 한 사건들만 수백 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TV에 나온 이야기요? TV에 나온 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TV에 사실은 다수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정치적 사건. 검찰이 한 수사, 야 검찰이 또는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를 때렸으니까 한 게 확실하구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제어깨인가 경향신문의 사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의 강, 조국의 강이래. 그걸 건네야 되는데. 조국 장관 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고 2심이 이제 시작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미 언론사 새끼들은 어떤 논설위원이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민주당과 국민의 짐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유죄를 확정시켜놓고. 니들이 할 짓은 5월 10일 날 재판을 취재하러 가는 거야, 이 새끼들아. 뭐 이런 거지 같은 양아치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증거 조작 사건이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국을 완전히 죽였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언론인이라면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조국이라고 하는 발화성 큰 그 어떤 취재 대상을 갖고 검찰이 준 소스, 가짜뉴스나 피의사실 갖고 공격하다 보니까 검찰과 한몸이 돼버렸어. 그렇다 보니까 공범이 돼가지고 지금은 차마 재판에 가지를 못하는 거야. 상가집에 못 가는 거야. 이 새끼들아. 교통사고로 니들이 치워 죽였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가집 가서 최소한 진실을 보도할 줄 알아야지. 이 개 양아치 새끼들아. 5월 10일 날 다 가. 뭔 조국의 강을 건너. 가서 오후 재판까지 다 보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또 검찰 측 내용만 또 받아 쓰는 그런 역할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저는 뭐 정경심 교수 편을 들라는 기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재판장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그것을 뭐 변호인단이든 검찰이 어떤 주장을 했고 이런 걸 제대로 써달라는 건데 어느 한쪽 주장만 계속 쓰면서 또 그쪽 편을 들려고 하진 않을까. 그걸 우리가 시뻘겋게 눈 뜨고 네. 찾아봐야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최근에 국회의원이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검찰의 증거 조작을 이야기하면서 5월 10일 날 재판에 집중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신문 기사 한 줄을 안 쓰는 게 정상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가서 재판을 받아달라는 얘기가 정경심 교수 측의 말씀을만 오로지 믿고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찰도 자기네들이 던져준 어떤 증거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과연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그게 왜 섞여 들어갔는지 섞여 들어갔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지금 우리 말은 지금 그 문제의 PC가 2013년 6월 16일 날 방배동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마치 공범처럼 돼버려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의무를 정말 저버리고 스스로 기레기라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 한명숙 사건이잖아요. 한명숙 총리의 자서전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새날도 링크를 좀 걸어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 펀딩률이
300%를 넘어갔어요. 아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후원금 모금액이 3,300만 원, 3천만 원을 넘어갔어요. 이게 목표가 1,000만 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를 넘어간 게 뉴스가 된 게 아니라 검찰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진짜로. 왜? 추징금 받아내려고. 이게 검찰 발로 나올 기사입니까, 이게? 이 사건 자체는 재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퉜던 사건이야, 최근에. 근데 이걸로 돈을 벌면 이거 추징할 거야라고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이걸 보더라고. 난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무슨 백정들 같아요. 아니 기존의 재벌들 추징하지 못한 거나 좀 제대로 하고 전두환 대통령 그 벌금이나 이런 거다 추징 제대로 좀 했으면 그런 거 다 제대로 하면서 이런 거나 좀 쳐다보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제대로 하지도 않고 누구는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술값 낼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징 안 하고 누구는 이거 뭐 한명숙 총리님하고 관계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가지고 뭐 수익금 정산되면 추징하겠다. 진짜 할 일 너무 없나 봅니다. 예. 아니, 검찰이 계속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이게 자기네 입맛대로 어떤 때는 공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공정하게 못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총리님 모금액 관련해서는 보고 있으면서 재벌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수처법 통과시켜가지고 검찰을 견제하고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이 그 생각이라는 출판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펀딩한 것 자체가 책을 출간하기 위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인세 지급 관련 과정에서는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추징할 때도 최소한의 그 생계비는 빼고서 원래 추징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추징할 때 그런 거 고려하지 않은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요. 아, 이 법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 펀딩을 해서 이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금액이 총리 측에 돌아갈 경우에 총리 측이 가져갈 경우에 그렇죠. 이제 추징하겠다. 가정하는 거죠. 예, 그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 처음부터 한명숙 총리님 관련해서 처음부터 가져갈 생각하지 마. 보고 있어. 이런 뭐 네.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길거리에서 밤중에 깡패가 지나가던 선량한 시민을 두들겨 패가지고 돈을 뺏었어요. 되게 억울한 거야, 상황이 지금 맞은 사람은. 근데 호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그것도 내 거.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게 얼마 전까지 재심할 거냐 말 거냐의 논란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그럼 이런 메시지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고요. 진짜 백정이라는 소리밖에. 그거 300% 달성하는데 새날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검찰 새끼들한테 드릴게요. 국민들은 심리는 그렇다는 거지. 진짜 새날 커뮤니티에 뭔가 올려드리면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걸 다 해주세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그만큼 막혀있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자, 어쨌건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